자,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상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멎어버린 거죠,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망이죠. 심장이 멎으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되살리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죠.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손으로 압박을 해줘가지고 심장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할게. 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최소한의 일을 할 동안 네가 좀 어떻게 해보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1분에 한 5리터 정도의 피를 내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은 쉬지 않고 이렇게 박동을 하죠. 박동을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그 1분 동안 심장이 내보내는 그 피의 양을 다 합쳐서 우리가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리터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1분에 2리터만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날아간 거죠? 60%가 날아간 거죠. 60%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용돈을 갖다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60%가 날아간 거죠. 갑자기 미안하다 이러면서 60%를 날릴게, 뭐 세금을 내라 그랬어. 그래서 40만 원만 가지고 이제 써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먹는 거 다 저기 김밥 천국 같은 데 가가지고 먹고, 또 뭐 휴대폰비도 줄이고 교통비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0%가 날아가니까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걸 좀 줄여야 되겠죠. 이걸 이제 어디서 줄이느냐? 주로 이제 복부 쪽하고 이제 피부로 가는 그런 피의 양, 혈류의 양을 확 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중요한 장기인 뇌라든지 심장에 조금 더 피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혈류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혈류의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지시를 해주는 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은 교감신경계라는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뭔가 심장이 손상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교감신경계가 확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류의 재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출이 지금까지 많았어.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좀 조절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심장을 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장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제 너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어떻게 좀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 손상받았다니까? 나 지금 손상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니. 이제 진짜 최소한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계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너 다 손상받은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심장이 네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쪽은 많이 손상을 받았잖아. 근데 요런 데는 좀 괜찮지 않니? 요렇게 손상을 받았는데 요런 동그라미 표시한 요런 데는 좀 괜찮지 않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녀석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심장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좀 남은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자.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심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손상을 고르게 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심장 입장에서 살리기, 나 아니야. 나 지금 멀쩡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나 지금 다 힘들어, 다. 그러면 이제 물러서지 않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알았어. 그래, 너 저기 손상받은 거 다 알겠고, 정말 다 내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너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줄 수는 없겠니? 야, 지금 이러다가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사람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또 조금 약간 또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조금, 지금 좀 힘든데, 그래도 조금만 더 쥐어짜서 좀 힘을 내볼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심장의 어떤 펌프의 기능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준다니까 정말 고맙다. 이러고서 이제 교감신경계 마지막으로 딱 얘기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일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줄게 하면서 뭘 하냐면은요, 그 정맥에 있던 그 혈액을 갖다가 쭉 심장으로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심장으로 쭉 넣어주는 일을 해요. 그걸 이제 정맥 환류를 늘려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맥 환류를 좀 늘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장 안에 피가 뭐 요만큼 있을 때는 요만큼 있고, 얘가 이제 수축을 좀 하면은 100만큼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만 나갔다고 합시다. 70은 남아있고 똑같은 수축력으로 이제 수축을 했을 때 한 30 정도가 피가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조금 피가 많아져가지고 쭉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0이 들어왔어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2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축을 해놓으면은 뭐 최소한 50에서 60 정도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나가는 양이 중요하니까 거의 한 2배가 나간 거야. 똑같이 수축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온 놈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나가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프리로드에 의한 프랭크 스탈링 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개념은 대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네가 일해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이 교감신경계가 정맥에 있던 혈액을 쭉 뽑아가지고 심장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심장이 하는 일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혈류의 재분배. 요게 이제 첫 번째죠. 혈류의 재분배.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 심장을 좀 압박해가지고 야, 너 일 좀 더 해 이러면서 이제 심장의 펌프 기능을 올려주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정맥에 있던 혈액을 뽑아가지고 심장으로 넣어주는 이 정맥 환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빨리 뛰게 하는 거죠. 한 번 뛰었을 때 효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뛰게 하면 그래도 1분에 더 많이 내보낼 테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면, 아까 1분에 5리터, 원래 5리터였다가 2리터로 확 줄었죠? 근데 이 교감신경계에 의한 그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상작용을 하게 되면 1분에 이게 4.2리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4.2리터. 그러면 이제 거의 막 5리터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얼추 좀 여유가 생겼죠. 2리터보다 훨씬 낫죠. 그래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얼추 이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게다가 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느릿느릿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언제 다 이루어지면 30초 만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몸은 빨리 이 보상작용으로 어느 정도 심박출량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1분에 처음에 원래 있었던 상태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이걸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우심방 압력으로 알 수 있어요. 우심방의 압력.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심방의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 이걸 뜻합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피의 양. 사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심장이 해야 되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심장의 어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게 이제 원래는 빵이었어요. 빵. 원래 우심방은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놈들만 내보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심장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훅 하고 빠지죠. 2리터로. 얼마 못 내보내잖아요. 그럼 뒤에 이제 일할 거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우심방의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한 4까지 올라갑니다. 4mmH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보상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맥에 있던 조금 더 넣어줘가지고 일을 더 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작용이 일어나면 이게 우심방 압력이 5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뭐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상태하고 이 보상작용으로 끌어올려진 상태는 결국 우심방 압력의 차이가 난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몸에 되게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쥐어짜서 일을 해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지, 결코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몸이 해주는 사이에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손상받은 원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손상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손상받았는지를 찾아가지고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사실 심장의 손상을 해결해 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갑니다. 만성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이 좀 줄어든 이런 심박출량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 보상 기종이 되게 좋은 거였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2리터밖에 안 되는 걸 4.2리터로 끌어올려주는 좋은 기능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장기로 끌고 가잖아요. 장기로 끌고 가면은 이게 몸에 독이 됩니다. 독. 예. 이것 때문에 몸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좀 억제해주는, 이 보상작용을 억제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거기까지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이 초기에 일어나는 그 보상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이 보상작용에 대한 그런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더 설명을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